아유 망측 싫어. 아니 왜 노인들이 뽀뽀를 해? 방송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것도 편견이야. 어? 늙어도 사랑하고 성생활도 하고 우리가 늙었다고 남성, 여성이 아닌 게 아니라고. 아이고 늙었는데 무슨 망측 갖고 부끄럽게 시리. 아유 뭐가 부끄러워? 어? 노인은 남성, 여성도 아닌 뭐 무성이라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더 부끄러운 거야. 아이고 아이 왜 화를 내? 같이 가자고 같이 가. 어서 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연이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노인의 성입니다. 저희가 참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성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다들 눈이 번쩍, 귀가 쫑긋 하실 것 같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아름다운 성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성교육 문화연구소 정지승 소장님 자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부터 귀가 좀 빨개지고 있는데 네.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고자 하면 조금 낯설고 어색하고 좀 부끄럽고 특히나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한다.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이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가장 기본 욕구인 의식주 다음으로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될 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될 성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당연시되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부끄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네. 부끄러움을 싹 날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것은 이제 노인들의 성인데 사실 사회적으로 노인의 성에 대해서 좀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네. 어떤 편견들을 좀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본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지금 현재 노인이라고 일컫는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네. 스스로가 헐 우리 늙었어 노인이 뭐 되겠어 라고 네. 하시잖아요. 네. 그런 마음 자체가 본인들 스스로의 자신감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자식들의 입장입니다. 네. 자식들 입장에서는 누구네 집에 부모님께서 아직까지 성생활을 하신다더라 이러면 야 우리 부모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편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편견인 것 같습니다. 네. 사회라는 이 문화적인 환경적인 모든 네. 것들이 우리 지금 어르신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시대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힘들었던 시대, 편안한 시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편견들이 사회에서부터 개선되고 교육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노인들의 성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좀 잘 모르니까 또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는 분들 네, 그리고 네. 막 속으로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실제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10명 정도로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5.5, 네. 그러니까 10명에 5명 정도는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절반 정도. 예, 네. 예,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건강한 상태에서이고요. 네. 예, 그렇게 나왔다 보면 아주 노인들의 성이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픈 상태가 아닌 분들에 의하면 그렇죠. 50%가 아닌 더 많은 네, 확률을 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강의를 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지역별로 이 성교육에 대해서 노인 성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역별로 좀 찾아가다 보면 네. 지역별 특색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예. 경기권이나 네. 조금 그 도시화가 된 곳에서는 노인들 분께서 네. 그러니까 교육 대상자분들이 네. 성에 대한 관계를 뭐 한 달에 횟수를 몇 번 하냐라고 하면 네. 서슴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표정을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네. 하지만 반대로 나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지방에 내려가거나 그 지역 특색에 있어서 네. 조금 보수적이거나 뭐 이런 분들은 딸 같은 게 와서 무슨 자꾸 관계를 얘기하냐 네. 얼굴 부끄럽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화적인, 환경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네.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유교 사상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나 예, 예, 예. 좀 어르신들에는 그런 거는 조심스럽고 예.
조용하고 그렇죠. 은밀한 것에 이런 약간 그렇죠. 어떤 그 교육이 예. 좀 그런 부분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런 좀 약간 좀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문제점이 네. 있을 것 같고 네. 또 다른 어떤 그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모든 어르신들이 보건소나 네. 아니면 복지관에 와서 이러한 실버에 대한 어떤 교육이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노인대학이나 네. 보건소에서 성교육을 한다더라 하면 네. 먼저 문을 닫아버리신 분들이 아,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그 기관 쪽에서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편견을 없애면서 노인들을 우리 이 성교육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떠한 제도가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인 부분이 좀 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노인들의 성교육이 있다는 것 자체를 좀 놀랐거든요. 네. 그런데 시니어들 사실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미 네. 뭐 부부 생활을 거쳐서 네. 굉장히 나이가 드셨는데 그런데 이 시니어들을 위한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모 세대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의 우리 부모 세대. 네. 그분들이 지금 노인이 되셨는데 그분들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 내가 여성이고 남성이고가 아니고 아빠고 엄마가 더 중요한 그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책임의 자리 그리고 아시잖아요. 늘 힘들게 살아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찾기보다는 책임감에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교육 한 번 되지 않았던 그 어른들이 시간이 되어서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네. 어른이 돼서 시간이 많고 나를 찾다 보니까 자꾸 몸은 건강해져요. 네. 그러니까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다 보니까 네. 자기 스스로의 건강을 찾다 보니까 이게 성욕이 네. 활성화한 걸 본인이 느낍니다. 근데 자꾸 남성 선생님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드링크 아줌마나 뭐 이렇게 찾아가서 네. 욕구를 하는데 그게 합법화가 아니라는 걸 본인들이 스스로가 그렇죠.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음지의 이 네. 상황을 되게 불편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교육이 왜 필요하냐면 네. 일단은 성매매나 네. 그다음에 에이즈나 네. 성병에 대한 이 어떠한 체계적인 것들이 어르신들한테 젊어서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링크 아줌마 이게 나왔는데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네. 일단 합법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불법이기 때문에 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네.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드링크 아줌마 같은 네. 경우는 아주 옛날부터 네. 공원에 가면 어르신들, 남성 어르신들이 앉아 있으면 네. 그 드링크를 가져와서 그 피로 회복제 드링크요? 네. 피로 회복제 드링크를 가져와서 눈이 마주치시는 어르신한테 주면 네. 어르신이 그걸 가지고 따라가서 네. 방금 얘기했던 그 성관계를 하시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하시고 이제 나오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녀들이 성매매를 하루에 많이는 7, 8번까지 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방법을 모르시잖아요. 콘돔을 끼워야 된다거나 그렇죠. 뭐 어떠한 내가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과 관계를 했을 때는 방금 얘기했던 성병이나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에이즈병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화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사연도 있을까요? 사례도 있을까요? 네. 그 지방에 계신 분이 서울의 친구와 함께 네. 처음으로 그 네. 드링크 아줌마를 경험을 하신 거죠. 네. 이제 할머니하고 사별하시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본인이. 내가 살아있구나. 남성으로서. 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신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혼자 오신 거예요. 친구 말고 혼자 오셔서 그렇게 관계를 하고 성관계를 하시고 가셨는데 노인들은 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몸에 노화가 시작되고 네. 그게 바이러스균이 빨리 침투해서 약해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콘돔도 사용하는 교육도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그 관계 후에 그 몸에 발열이 일어나고 네. 그쪽에 진물이 생식기에 진물이 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비뇨기과를 찾아가지 못했어요. 문제가 부끄러워서. 지금 발생했는데 예,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망까지 갔는데 아. 우리가 이 교육이 조금 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네.
예,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생명 존중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례가 참 안타까웠던 사례였던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그럼요. 같은데 예. 좀 구체적으로 성교육이 왜 중요한지 함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교육이라는 건 네. 사회 전반적으로 예방 차원입니다. 그렇죠, 예방.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의무 교육이 많잖아요. 네. 이 노인의 성 교육도 의무화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제가 강의를 나갈 때 어린 아이들한테 네. 성교육 강의를 중학교 2학년만 돼도 네. 제가 콘돔을 가져가서 끼는 방법, 네.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버리는 거, 그리고 여성들은 뭐 얘기했던 피임약 먹는 네. 방법 이런 것들을 가정 선생님 말고도 보건 선생님 말고도 제가 따로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교육화가 되었던 이 친구들의 네. 미래는 괜찮아요. 네. 하지만 지금 우리 부모 세대는 배운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그 사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100살이 넘으신 분이 3,000명이 늘어났어요. 2017년에. 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올해만요? 네, 올해 와. 2017년 통계로 3,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기억나세요? 10년 전만 해도 뉴스에 새해가 되면 네. 102살에 누구를 인터뷰했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경우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뷰할 새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아. 그만큼 장수 시대, 초고령화 시대가 도입된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게끔 네. 성교육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네. 60대에 맞는 교육, 70대 맞는 교육, 80대 맞는 교육들이 네. 좀 체계화되어서 네. 좀 잘 이루어지면 네. 사회 전반적인 그리고 보건소에서 네.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었던 그런 교육들도 좀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초등학생을 위한 어떤 성교육 그리고 네. 중고등학생을 위한 예, 예. 성교육, 따로 있잖아요. 대학생 이 사회인들을 위한 성교육이 있는데 노인들 네. 또 이 중장년층들을 위한 성교육은 없었거든요. 그럼요. 나이대별로 성교육이 예. 필요하다는 점 네,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좀 어떨까요? 다양합니다. 예, 뭐 30대도 있고요. 30대부터 예, 예. 혹시나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거군요. 네. 예. 뭐 50대 가장 많은 분들은 제가 네. 해봤지만 네. 50대에서 60대 사이가 네. 가장 저한테 많이 오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들이 이제 제2의 인생, 네. 제2막을 펼치는 데 있어서 네. 요즘에 노인들이 수요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공략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이 입장이 돼 보니 이해할 것 같더라. 그렇군요. 네, 참 네. 재밌군요. 네. 자, 이쯤에서 사연이 하나 들어와서 소개를 해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아직시 절모동에 사는 70대 남자 김섬세입니다. 저는 부인과 거의 성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제법 금슬도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식욕이나 수면욕은 그대로인 걸 보면 성욕도 그대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나이가 들어도 감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 노인의 성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뭔지 함께 조언해 주세요. 이렇게 사연이 왔는데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성욕이 감퇴한다. 이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네. 빈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빈도의 차이요? 예. 일단은 젊은 우리들의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네. 예쁜 여인이 지나가요. 네. 아니면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뻐요. 네. 그러면 마치 모닥불처럼 네. 확 성욕이 불타와서 네. 내 몸도 네. 함께 그거를 수행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나 성욕 아직 살아있어 느끼시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나이를 드시고 시니어가 됐다라는 건 체력이 네. 몸이 조금 노화가 왔지 건강 그대로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저기에 예쁜 뭐 할머니가 지나가세요. 네. 아니면 내 와이프가 오늘따라 예뻐요. 네. 70대 부부가. 네. 근데 저 할머니한테 저쪽에 네. 가서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싶은데 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걷는 이제 그렇죠, 걸음이. 그렇죠. 늦으시니까 네. 표현을 그렇게 하자면. 네네.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들의 젊은 사람들의 네. 성이 모닥불이라면 네. 지금의 우리의 시니어 분들은 네. 전 연탄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탄불. 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나이대에 예. 맞는 사랑의 방법이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강의에서도 어르신들한테 얘기합니다. 네. 연탄불과 모닥불의 차이를 얘기하면 네. 본인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좋은 부부 관계를 갖기 위한 네. 질문이셨잖아요. 네. 젊어서 그 관계가 되게 좋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금술이. 네. 금술이 좋은 것과 네. 뭐 이렇게 스킨십을 자주 하거나 표현을 자주 하는 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음. 젊어서 이렇게
손 잡고 뽀뽀도 많이 하고 네.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서 관계를 많이 가지신 분들은 네. 이게 몸에서 네. 익숙함이 있어서요. 네. 나이를 드셔도 몸에서는 반응을 똑같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금술이 좋았는데도 네. 나이를 드니까 안 되네요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 방법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첫째, 안아주기. 아. 둘째, 손잡아주기. 음. 셋째, 칭찬하기. 네. 넷째, 침대에 누워서 네. 자식들 얘기만 하지 말고 네. 우리 얘기하기. 아. 야, 우리 옛날에 좋았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젊어서 하룻밤에 두세 번 했지. 이런 얘기. 밤이 불탔지. 그렇죠, 그렇죠. 불타는 밤을 보냈지.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네네네. 그러면 뇌가 움직이면서요. 사실은 여성들은 갱년기 네. 이후에 호르몬 네. 분비가 적고 네. 남성들은 힘이 약해졌다고 빈도의 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 대화 속에서 서로 마음이 풀러지는 거예요. 왜 소통을 하고 마음을 연락을 하냐면 몸이 움직이기 전에 마음이 움직이면 이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기 지금 사연하신 네. 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용기를 내시고 네. 본인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고 네. 둘째는 대화를 많이 하시고 네. 소통하고 자식의 얘기가 아닌 우리들의 젊은 얘기를 하시고 네. 먼저 실행하십시오. 네. 노력하십시오. 안아주고 뽀뽀하고 위해주고 저는 그것을 먼저 네. 한 달, 두 달, 네. 1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지금 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건강한 우리 노년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성분들, 이 남성 어르신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 있게 네. 표현을 조금 하신다고 쳤을 때, 네네. 이 할머님들께서는 네네. 조금 더 부끄러워하거나 네. 숨기려고 하지 않으실까요? 어떻습니까? 성이라는 것을요. 네, 여기 또 어떤 성에 대해서 네. 남성분들이 좀 뭐 맛있는 거 드시고 건강한 거 드시고 그다음에 표현을 한다면, 네, 표현한다면 네, 여성들은 표현을 못한다는 네. 거죠. 원래 어머니 하면 어떤 기억이 나세요? 순정적이고 그렇죠. 수능적이고 어머님이라는 그 자화상은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이제 노년이 됐어요. 제가 그 모 시에서 그 한 3개 보건소 강의를 돌았거든요. 네. 근데 강의장에 갔더니 150명이 다 여성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의를 그만큼 이제 여성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노인의 비율도 여성 비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여성들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했는데 뭐 콘돔도 얘기하고 네. 비아그라도 얘기를 하는데 나가시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부끄러워 죽겠어. 네. 그런데 영감이 없어. 이렇게 하시면서 농담처럼 나가시더라고요. 현재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남성들 어르신들은 네. 뭐 부끄러움 없이 뭐 드링크 아줌마도 찾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여성분들은 예를 들면 자식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어머님도 젊으신데 65, 60, 70 이제 젊은 청춘이신데 그렇죠. 남자친구 사귀시면서 즐겁게 노세요 하고 용돈을 드리는 모습을 보더니 아들이 그럽니다. 네 엄마 아니니까 그러냐? 이게 이걸 누가 가르쳤냐면 엄마가 가르친 거예요. 엄마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되고 아들이라고 편견을 짓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 자식들이 내 부모의 행복한 노인의 성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러한 것들이 의식화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은 좀 부끄러워하지만 네. 거기에 불을 밝혀주면 네. 어머님들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네,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고기한성 반갑구나 고성방가입니다. 고성방가. 예. 고성방가 지는 것처럼 예, 고귀한성. 반갑구나. 반갑구나. 네. 자,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슈퍼 초고령화 시대에 도입이 됐습니다. 슈퍼 초고령화 시대가 됐다라는 건 그만큼 옛날에 노인들이 뒷방이라면 지금은 하나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노인들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면서 힐끗 보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보면서 네. 아름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정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여러분 본인들 스스로가 난 노인이야, 뒷방이야 버리십시오. 지금이 한 구성원이야. 그래서 내가 집에서 며느리가 차려준 밥, 자식이 준 걸로 의존하지 마시고 내가 청소할 수 있으면 청소하시고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하십시오. 아들내미나 딸내미가 가게를 하면 가셔서 걸추정거리는 게 아닌 네. 내가 도와줄게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또한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시는가 반면에 또
지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성이 반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네. 이런 좋은 시절을 못 지냈잖아. 네. 그런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얼마 남지 않는 내 삶, 자식 눈치 받고 싶지 않다. 얼마 전에 노인의 성이라는 아주 오래전에 정년이 없는 노인의 성이라는 네. 방송이 나왔어요. 아. 그때 두 분의 주인공이 있었는데 이제 둘이 너무 좋아하세요. 상대를 다 사별하신 상태에서. 근데 이 어르신, 남자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빨 청춘의 총각이라면 저 순이를 바로 데려와서 살고 싶은데. 아, 그러면 자식들한테 허락을 받으려니 참 힘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식들이 재산 문제, 복잡한 문제만 얘기해서 나도 거기에 쓸렸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당당해지고 싶었어. 네. 내가 자식들을 가르칠 만큼 가르쳤고 자식들이 살 만큼 됐다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어. 나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네. 당당하고 싶다. 나 순이 좋아한다. 네. 너희들이 원하면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 나 지금 당장 순이하고 살고 싶다. 나 이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노년 즐기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멋진 그런 스스로의 삶입니까? 그래서 네. 다른 건 다 둘째치고 나부터 노인들 스스로가 시니어가 네. 내가 최고야. 나의 자신감, 용감, 당당함, 권리 네. 내우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고귀한 성 네. 정말 반갑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이 어르신들께서 아름다운 네. 성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팁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혼자 계시다면 네. 자녀들에게 본인이 네. 건강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먼저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네. 저한테 55세 선생님이 자격과정을 하고 가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분 사례를 들었어요. 네. 아유, 소장님, 제가 소장님 강의를 듣고 나니 불효를 한 것 같습니다. 80세 어머니와 82세 아버님이 건강하십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길동인에는 아들이 비아그라를 사줬단다. 그러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아니 아버지, 아이고 주책이에요? 라고 그 55세 아들이 했는데 네. 일주일 뒤에 아버님이 식탁에서 한 번 더 했답니다. 효과 봤다더라. 네, 그 얘기를 네. 듣고는 아유 왜 그러지? 네. 어머니 건강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 오히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고 스쳐왔던 것을 네. 이제 제 교육을 들으니까 네. 무릎을 탁 치시면서 네.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네.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비타민을 세 알을 사서 네. 쪼개서 갖다 드리십시오. 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사랑을 하실 때 한 알만 쓰십시오. 반 알만 쓰십시오. 네. 그래서 어머님과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음이 먼저 아. 그 아버님은 이미 마음이 건강하신 거예요. 네. 마음이 움직인 상태에서 비타민이 비아그라라고 착각을 하면 그죠. 마치 무슨 효과요? 플라시보 효과. 네, 플라시보 효과에 네. 의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자녀들의 관점이고 네. 이제 본인들의 관점에 들어가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80살이 되신 네. 할머니 네. 함께 사는데 갑자기 들이 이렇게 스킨십을 과하게 하면 네. 부담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어서는 남 모르듯이 살다가 네. 이제 내 몸이 편안하니까 임자 이리 와봐 이렇게 네.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들어가시지 말고 편안하게 여기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을 네. 이렇게 어르신들은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격한 운동을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럼 여기 겹친 부분을 먼저 주무르듯이 마사지 만져줄 때 해주듯이. 마사지듯이 해주시면 네. 할머님들이 은근히 좋아하십니다. 시원하고 하니까. 할아버지들도 좋아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 겹친 부분이 여기였다면 네. 또 우리 겹친 부분이 뭐 겨드랑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밑에 귓볼도 있고 네. 점점점 이렇게 네. 스킨십부터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하게 하지 마시고 손잡기를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씩 해보라고 합니다. 네. 그게 끝나면 방금 얘기했던 만져주기, 마사지 네. 전문 용어로 네. 세 번째는 이제 볼에 뽀뽀하기. 뽀뽀하기. 예.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끌어안아주기. 예, 불편하셔도 네. 팔에 쥐가 나도 네. 한 번씩 팔베개 해주기. 예, 이렇게 차츰차츰 들어가면 네. 우리 그 상대편에 계시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네. 마음을 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소통이 최고입니다. 네. 내가 할머니하고 할망구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내가 잘해줄게. 아. 뭐 자존심 상합니까? 그렇죠. 내가 잘할게.
그게 맛있는 밥만 주는 게 아니고 네. 아까 얘기했던 사랑도 줄게 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사랑도 많이 줄게 받아. 네.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아껴줄게 네. 받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직도 나는 그래도 좀 성이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 시대의 멋진 어머님, 아버님, 나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타인도 사랑할 줄 압니다. 나를 사랑한다. 정지승 너 살아있어. 너 멋져. 계속 스스로에게 힘을 주시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받아야 될 권리고 의무이니 나에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성이 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멋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군요.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노인의 성에 대해서 좀 편견을 버리시고 네네.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온이 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오늘 제가 소개할 오늘의 픽은요. 2002년에 개봉했던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입니다. 70대 노인의 성을 다룬 영화인데요. 각자의 배우자를 사별한 70대 노인 커플이 공원에서 만나 교제를 하고 신혼방을 차리는 내용입니다. 노인들은 성을 잊고 성욕과 결별한 채 살아갈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노인들의 성 생활을 여과 없이 보여줬는데요. 노인도 젊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밝혀준 영화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로 나타난 노인의 성생활 실태도 이런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중 26.4%가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절반 이상이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의 성을 떠올리면 먼저 불결해, 그 나이에 무슨이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생명체라면 누구나 성욕을 갖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노인의 성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편견으로 노인의 성을 사회적으로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